가을빛 당신, 나는 내가 참 좋다를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재단법인 향토에 감사드립니다. 가을빛 당신은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봄날이 지나고 힘 팔팔 넘치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자식들 다 가르치고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 속을 묵묵히 걷고 계신 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살아가는 내내 이런 괴로움은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견뎌준 가을빛 당신. 때때로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절망했지만 그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 여기 서 있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 편지입니다. 글과 그림 모두 우리 솜씨입니다. 그래서 서툴기만 합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어떤 작품보다 조금 부족해서 더 정이 가는 책입니다. 이제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인사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돈에 한정돼서 책을 발간하다 보니까 180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권 한 권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고3 학생이고요. 65세 되신 분인데 이분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글을 쓴 것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후지는 없다. 내게도 이런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운수를 타고나면 저런 세상을 살까. 길에서 여성들이 운전하며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나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저들처럼 운전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영광군, 나골도, 그중 하나골도에서 고구마 껍질조차 없는 집안 일남 삼녀 중 큰딸로 태어난 나에게는 작은 소원이 있었다. 배골치 않고 잠드는 것이었다. 알코올 중독에 아편 중독이었던 아버지는 잠깐 일해서 돈을 벌면 술값과 아편값으로 쓰느라 바빴다. 먹을 것이 없으니 두 분은 우당탕탕 싸웠고 엄마는 늘 아파 누워 있었다. 9살 때부터 나는 샘에서 물을 길어와 밥을 해야 했다. 조그만 섬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산과 들에서 철마다 나는 나물과 어선에서 버리는 잡어 찌꺼기가 전부였다. 어떤 때는 너무나 배가 고파 이웃집에서 먹다 버린 고구마 껍질과 고구마 꼭지를 남몰래 주워 먹기도 했다. 얼마나 꼬들꼬들 맛있었는지.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 고구마나마 먹을 것이 있는 집은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다. 달이 지는 섬, 나골도. 그중 하나골도에 살았는데 술 중독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술을 사오라고 하셨다. 가게는 상나골도에 있었다. 썰물이 되어 상하나골도를 이어주는 뻘이 드러나고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기는 시간을 이용해 술을 사오는 심부름이었다. 조금 늦어지면 물이 들어오고 길이 사라질까봐 숨이 턱까지 차게 달려다니던 시절이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 겁에 질린 나는 동생을 업고 숨어서 아버지가 술에서 깨시기를 기다리다 남의 집에 사정사정하며 잠을 청했던 때도 많았다. 아침을 끓여 먹으면 저녁 끓일 양식이 없었다.
일주일 동안 굶기도 했고 선창가에 버린 고기 찌꺼기를 끓여 먹던 날이 대부분이었다. 밭도 없고 논도 없는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은 산과 들에서 나무를 캐는 일, 선창에 버린 물고기 찌꺼기를 줍는 일이 고작이었다. 당시에는 배가 어찌나 고픈지 학교 못 가는 서름보다 배고픈 서름이 더 컸다. 하지만 친구들이 소풍을 가는 날에는 가슴속 깊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물이 되었다. 당시에는 소풍을 멀리 가지 않고 섬 안에 있는 높은 섬으로 갔기 때문에 집에서도 소풍 간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날이면 촉꽂이 불에 넣을 기름이 없어 이 집 저 집 다니며 조금씩 얻어 불 밝힌 밤이 왜 그리 길던지 비릿한 새우젓 냄새가 자꾸만 감겨들곤 했다. 13살 되던 해 신안섬 지도로 1년간 보리쌀 한 가마를 받고 아기를 봐주러 갔다가 나골도로 돌아온 뒤에는 정부에서 하는 치료 사업에 나아가 일당으로 받은 고구마와 밀가루로 집안 생계를 이었다.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내는 전쟁 같은 삶이었기 공부는 내게 먼 별나라 이야기였다. 식모 생활을 접고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난은 꼬리처럼 따라다녔다. 새우를 외상으로 사서 배를 타고 나가 큰 배아에 이고 시골 마을로 팔러 다녔다. 새우젓이 팔리면 무게가 더 적게 나가야 하지만 새우젓 대신 받은 곡식으로 머리 위 무게는 여전히 내 목을 내리눌렀다. 오리 십리길을 걸으며 새우젓과 자벌을 팔러 다녔다. 대야 무게에 지치고 입술이 말라 비척거리며 걸어갔을 때 얼른 대야를 내려주며 떠다 주었던 물 한 그릇은 아직도 잊지 못할 고마움으로 간직되어 있다. 바다에서 섬으로 육지로 새우젓을 팔며 사방팔방 돌아다니다 보니 그래도 빚을 안기는 했지만 허름한 멍텅구리 무동력선을 하나 구할 수 있었다.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바다 위에서 생활하며 찌든 가난을 털어버리기 위해 온몸을 바쳤다. 생활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한 번 타면 일주일 정도는 집에 오지 못하고 바다에 나가 있어야 했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바다와 맞싸웠다. 김장철 살이 통통 찐 우윳빛 새우를 작은 배에 싣고 나골도에 팔러 가다가 눈보라와 풍랑에 갇혀 몇 시간씩 눈보라 속을 헤매고 다닐 때 불쌍한 자식들 걱정하며 이젠 죽었구나 어쩔 수 없어 공포에 지쳐 삶을 포기하고 잠들었다 깨어나면 어느새 눈보라와 풍랑은 거짓말처럼 그치고 간신히 방향을 되찾아 다시 일을 시작했던 것이 몇 번이었던가. 반갑다.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 기억 니은 디귿. 59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초등과정을 알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게 되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면 기억 니은 디귿 글자들이 수없이 떠다녔다. 초등교육과정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다. 이제 갓 배운 한글인데 운전면허 시험은 너무 벅찬 일이었다.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어려웠지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풀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드디어 나도 운전면허에 합격했다. 내게도 이런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라도 감사하고 싶었다. 합격했다고 자식들에게 말하니 믿지를 못했다. 내 아파트가 생겼을 때는 기쁨도 잠시, 아파트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종이에 뭐라 쓰라고 할까봐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가슴 조이며 지냈다. 글을 읽지 못했기에 차 한 잔 약속에도 떨렸고 외식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평생 처음 눈을 떠 한글을 대충 읽고 쓰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 중학교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내 실력을 잘 아시는 담임선생님은 중학교 입학을 권유하지도 않았다. 같은 반 부부들 중 몇몇은
중학교에 진학한다고 목소리가 커졌다. 그토록 꿈꿔온 중학교인데 며칠 밤낮을 망설이다 결심했다. 그래, 내 인생에 후진은 없다. 전진만 있다. 나는 간다. 그렇게 떨며 내디딘 중학생활이 끝나고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다. 돛도 노도 엔진도 없는 목선 멍텅구리 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무동력선. 59세가 되기까지 나는 이 세상의 멍텅구리 배였다. 지금 나는 공부 엔진을 장착한 근사한 배가 되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 새우, 병어, 민어, 꽃게, 밴댕이, 딱돔, 쏙, 바닷가재, 서대, 장대, 장어 등 수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온다. 내 인생의 넓은 바다에서 선장이 된 나는 초, 중, 고등학교를 선택했고 이제 곧 대학까지 갈 것이다. 한글은 몰랐지만 나는 통이 껐다. 조금씩 비빌 언덕이 생기자 저걸 사야 하는데 하면 통 크게 샀다. 새우를 잡아 팔고 모은 돈으로 대출받아 배를 사고 집을 사고 또 배를 샀지만 계약을 할 때면 늘 자식들을 대동해야만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는 그를 몰랐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경계했다. 선원들에게 임금을 보통 선불로 주는데 일은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에 법적인 문제가 많다. 이래저래 사기를 당하거나 임금을 떼인 적도 많다.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아픔이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때부터 내 고향 나걸도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제는 무엇인가 해드리기 위해서였다.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해드리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 그 옛날 배가 고파 남이 버린 고구마 껍질을 몰래 주워 먹던 아이가 이제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면면의 날 모처럼 무트로 나온 고향 어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나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불우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남은 생을 힘없는 노인들과 나누며 살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와서 함께 공부하자고.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와서 이름 석자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 면허를 취득해 운전을 하고 다니며 이제 곧 대학에 갈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 내 인생에 후지는 없다.